이번에는 상가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영상입니다. 제가 2010년부터 부동산 투자를 꾸준히 해오면서 상가도 사고 팔고 건물도 지었다 팔고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느낀 점들을 한번 얘기해 드릴까 해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상가를 사실 때는 무조건 시세보다 싸게 사야 한답니다. 상가의 시세는 대부분 월세를 바탕으로 형성이 돼요. 지역적 요소보다는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월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면 시세 또한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월세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정해진 퍼센트만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바뀌지 않는다면 월세를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아파트는 재건축이나 어떤 개발 이슈가 있어서 낡아도 시세가 오르는 반면에 상가는 대지 지분이 너무 적어서 시세가 잘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상가는 월세를 꾸준히 올릴 수 있는 곳이나 아니면 현저히 낮은 월세를 받고 있어서 재계약 시 월세를 확 높인다면 그만큼 시세가 올라가겠죠. 따라서 상가는 무조건 안전마진을 두고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주변 월세가 3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받고 있는 상가가 하나 있어요. 그럼 이 상가는 200만 원에 준하는 시세로 매물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비록 200만 원일지라도 임대 재구성을 통해서 300만 원으로 맞춘다면 그 시세는 300만 원에 맞춘 상가로 점프업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월세는 주변하고 비슷한데 경매를 통해서 시세가 200만 원 정도 되는 그 시세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시작부터 100만 원이라는 안전마진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상가는 시세 상승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모든 자산을 싸게 사는 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상가는 주변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매수하는 게 필수입니다. 두 번째, 상가는 공급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아파트와 상가의 차이점을 아셔야 합니다. 아파트는 우리가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제예요. 하지만 상가는 장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려는 분들이 그 상가 내에 다른 상가들이 이미 가득 차 있어서 활발한 상태의 상가를 좋아하지 텅 빈 곳에 나 혼자 들어가서 뭘 해보겠다는 생각은 잘 없어요. 그래서 신도시 상가들이 비어있는 이유가 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많은 상가들이 한 번에 공급되다 보니까 여기에 먼저 들어가서 선뜻 누가 장사를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상가는 공급이 조금만 있어도 타격을 받습니다. 아파트는 주변에 공급이 있으면 전세가가 잠시 주춤할 수는 있어도 서로 시너지를 내고 갭매우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상가는 공급이 많은 초반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바뀜이 한두 번 정도 있은 후에 상가를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때면 어느 정도 그쪽의 상권이 안정됐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상가의 공급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월세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월 따박따박 200만원, 300만원 받는 게 크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매달 돈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공실이 생기면 이 월세는 없어지죠. 보통의 상가는 월세를 받아서 대출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로 수익을 일으키는데 공실이 생긴다면 이 이자뿐만 아니라 관리비라는 추가 항목까지 붙게 됩니다. 관리비 뭐 얼마 안 되잖아 하실 수 있는데 상가의 관리비는 아파트의 관리비와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월세를 잘 받다가 3개월 동안 공실이 생겨버리면 여태까지 받은 월세를 그냥 다 날려버리는 셈이 됩니다. 또 하나 월세의 함정은 월세는 잘 받았지만 그 상가의 시세 자체가 떨어진다면 이건 완전 손해인 장사입니다. 그래서 월세 200만원 이런 거에 너무 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이 200만원, 300만원이 내 노후를 책임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번째, 상가의 지역적 급진은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강남에서 월 200만원 받는 상가나 강북에서 월 200만원 받는 상가 어디가 더 비쌀까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세가 강남, 강북 같더라도 시세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상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남이든 강북이든 상권 좋고 유동인구가 좋고 장사가 잘 되는 곳이 더 좋은 곳입니다. 아무리 강남이면 뭐합니까? 장사가 안 되면 땡이에요. 그래서 상가는 강남, 강북 이런 거 필요 없이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최고입니다. 장사가 잘 돼야 월세도 낼 수 있다. 이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같은 가격이면 이왕이면 강남이지. 이런 건 아파트는 몰라도 상가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내가 장사를 해야 할 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상가는 공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장이라면 여기에서 장사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곳을 사셔야 돼요. 근데 느낌으로는 왠지 다 장사가 잘 될 것 같죠.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그리고 평일, 주말 구분해서 유동인구와 그 가게의 손님 추이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점심시간에만 몰리는 곳이 있고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몰리는 곳이 있고 하루 종일 손님이 많지는 않지만 뜨문뜨문 있는 곳이 있고 평일에는 사람이 좀 있는데 주말에는 없고 이런 곳의 특징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오피스 상권은 점심에도 사람이 많고 저녁에도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점심만 사람이 많고 저녁에는 사람이 없는 상권이 많아졌습니다. 회식이 다 줄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장사가 잘 되었던 곳인데
지하철역이 생기면서 오히려 장사가 더 안 되는 겁니다. 지하철을 타고 핫한 상권으로 옮겨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치가 좋으니까 뭐든 잘 될 거야 이런 것보다는 어떤 업종을 임차시킬 것인가, 내가 어떤 장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인지해 두셔야 돼요. 1층이라면 카페, 부동산, 음식점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겠고, 2층이라면 뭐 헬스장, 병원, 스크린 골프, 학원 이런 것들을 임차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두시고, 이 상가, 이 상권은 언제 어떤 연령층의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더라, 그리고 몇 시부터는 사람이 없더라, 이것을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상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상가인지, 아니면 중심 상권인지, 대학가 상권인지, 이것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권에서는 어떤 업종이 좋더라, 유행을 안 타더라, 이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6번째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무조건 시세보다 싸게 사야 한다. 두 번째, 주변 상가 공급을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 월세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네 번째, 상가의 지역적 급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 입니다. 여러분의 상가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